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낙상균 질환별 활용법 두 번째 시간 면역과 아토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세 지방산이 면역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공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단세 지방산, 이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낙산이라서 우리가 낙산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면역에 있어서 1번에 면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장 상피세포의 방어 기능을 강화하는 것, 즉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서 밀착결합과 점액 생성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면역 상태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면역세포의 그 기능과 분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낙상과 장의 방어벽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었는데 한 번 더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외부에서 음식물에서 어떤 나쁜 것들이나 병원균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려면, 즉 감염을 일으키거나 뭐 염증을 진행시키려면 우리 몸으로 장벽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장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장세포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즉 밀착 결합 단백질을 생성을 함으로써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 점액층을 두텁게 유지를 함으로써 병원균이 직접적으로 이 점막에 붙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서 방어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액층과 밀착 결합을 만들어내는 이 단백질을 이 낙산이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유전자가 더 잘 발현이 되더라. 그래서 낙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의 방어벽이 더 튼튼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 낙산이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서 직접적으로 대장세포가 손상된 것을 회복하는 데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 낙산이 대장에 얼마나 많이 유지되느냐는 우리의 면역의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어막을 유지하는 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단세 지방산, 즉 낙산이 직접적으로 장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 그리고 면역세포의 수용체와 직접 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들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좀 보시게 되면 우선은 장내 분비세포의 반응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조절 T세포와 수지장세포의 그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이 조절 T세포의 분화와 그 관용, 이 관용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것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장 면역계의 균형에 있어서는 이 병원균에 대한 방어 기능과 이 상재균총, 즉 원래 내 장에 살고 있던 균에 대해서 관용, 즉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낙산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질환으로 왔을 땐 어떤 방식으로서 이 낙산이 주고받고 있느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모든 연구가 그렇습니다만 역학조사에서 어떤 특정 물질과의 관련성이 알려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런가에 대한 기전 연구를 동물 시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토피 또한 이제 알러지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이섬유를 발효시켜서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이 낮다는 역학조사 굉장히 다수였고요. 특히 낙산이 낮아져 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 염증 같은 것을 일으켜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과 유사한 조건을 만드는 건데요. 이런 동물 시험을 해봤더니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이를 하거나 또는 경구로 동물 시험에 직접 낙산을 투여해본 결과 이 알러지의 감작 반응이나 질환의 중증도가 많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장 뇌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장 피부축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피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에서도 단수의 지방산이 직접 만들어져서 거기서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은 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쓰지만 피부에 바르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세 지방산이 면역 조절과 특정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 히스톤 디아스틸라제 이니비터로서 이 낙산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지금 뒤에 그림으로 잠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제 메틸레이션을 한다라는 거는 특정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아스틸레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특정 유전자가 이제 발현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이 아스틸레이션이 된 것을 이제 없애는 것, 즉 이 히스톤 탈 아스틸 효소가 작용을 하게 돼서 아스틸 그룹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똑같이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질환에 있어서의 그 악화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피부리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잘 발현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일으키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낙산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이 아스틸화 효소가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스틸 그룹이 잘 붙어 있어서 특정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이게 낙산이 들어갔을 때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균주마다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이 낙산의 용량이 얼마인가가 또이 이 낙산의 용량이 얼마가 나타나느냐가 이 면역세포의 직접적인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낙산이 직접적으로 각질 형성 세포의 대사에 관여를 하고 이 미토콘드리아 의존성 분화 프로그램을 이끌어내서 피부 장벽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바르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은 원래 이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것 또한 낙산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 면역세포 활성 조절을 하면서 전반적인 질환에 대한 반응을 완화시키는 도움을 준다면 이 낙산이 이제 피부에서는 이 피부 대표에 직접 영향을 주면서 분화나 대사를 조절하는 것, 즉 회복을 도와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만 사용하셨던 거에 낙산을 추가해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낙산만 활용을 하시더라도 이 면역세포들의 안정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아토피로 인한 피부의 어떤 장벽이 좀 재생될 수 있게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면역을 높여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자들에서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천식인데요. 이 천식 또한 낙산을 활용하는 것에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 관련된 얘기도 좀 동물 시험 수준에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방코마이신 항생제 투여로 장내 균총과 대사산물 구성이 변한 이 마이스를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 단세지방산 믹스처 섞여 있는 걸 쓴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낙산만 쓴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사용을 했을 때 이 T세포와 수장세포의 활성이 조절되면서 천식의 민감도가 덜 심해지더라. 즉 마찬가지로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염증 반응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낙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낙산만 생성하는 것은 아니죠. 낙산이 생리적 기능이 중요해서 낙산을 언급을 하지만 그리고 낙산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낙산과 프로피온산 그리고 아세트산 세 가지를 다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장 내에서 그래서 낙산이 증가하게 되면 장 내의 변화가 어떤 폐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갓-렁 엑시스, 즉 장폐축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뭐 장뇌축이나 뭐 장피부축 이것보다는 인체적인 시험에서는 조금 더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천식이라는 것이 워낙에 질환을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면역세포의 어떤 활동성이나 수지상 세포가 덜 감작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주는 것들이 그래도 잘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을 좀 정리를 하면요. 우선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해서 아토피 피부염, 천식, 성인 돼서 알러지성 비염까지 이렇게 알러지 3대장을 다 앓고 있는 성인의 건강 관리에서는 일반 유산균보다는 낙산균을 베이스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병력이 있는 어린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천식이 있는 성인들. 그리고 참고로 천식이 있는 분들 관리할 때는 항산화제도 조금 강한 걸로 써주시는 것이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어쨌든 억제를 하고 전만
점막을 좀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줄로 표시한 거는 그 약국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성인분들.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뭐 갑작스러운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몸에서 갑작스럽게 생리적인 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항생제 투약을 본인이 원치 않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일단 감염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치료는 오케이,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내 장내균총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해주질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설사가 너무 계속 나온다든지 소화불량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의 위와 장 건강에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낙상균을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왜?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죠. 이 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의 밀착 결합을 단단하게 유지를 하고 장의 점액층을 생성하는 유전자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대사물질이기 때문에 장 내에 이것이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결론적으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면역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이염 2주 내에 해결되면 너무 좋지만 한 달 이상씩 먹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항생제를 먹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장 건강이 안 좋아져서 또 영양소 흡수도 잘 안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감기가 반복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 관리할 때에도 일반 유산균보다는 면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 낙상균을 활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낙상균이라고 하는 게 벌써 우리가 세 번째 강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장의 어떤 기본적인 방어 장벽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 그래서 면역 관련한 연구에서는 낙산이 굉장히 다양한 질환 관리에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에서도 그 전신 면역이 역류성 식도염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거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면역 관리를 하실 때 일반 유산균은 용량을 높여서 만약에 쓰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일반 유산균과 낙산균을 믹스한 요법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낙산균만 기본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그런 방식으로 쓰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저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